예, 안녕하세요. 영화 팟캐스트 영화계 이번화는 100이라고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와. 예, 이전에 2번 출연해주신 강병규 게스트님께서 다시 왕림해 주셨는데요. 예,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8화랑 56화 예. 2번 하고 요번에 3번째 영화계 방문한 강병규라고 합니다. 와. 이게 잘생겼다. 최다 출연자시죠? 아, 그런가요? 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전에 같이 나오셨던 게스트인 이주성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느 부대 가셨죠? 부대는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지금 운전병으로 관심 있는 친구는 아니군요. 예, 베스트 드라이버로 지금 운행하고 있답니다. 예. 예. 면회 간 적은 없는 걸로.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뭐 강병규님께서도 이제 입대를 앞두고 계실 텐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3, 4월 달에 예. 예, 지금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밀어보려고. 영장이 나왔나요? 아니, 영장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때마침 오늘 아침에 입영 신청할 거면 오늘 신청하라고 예. 문자가 오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예, 뭐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가는 시기에 가는 게 좋긴 하죠. 그 정도로 얘기 드리고 최근에 영화를 제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렇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저번에 보여드렸던 시나리오로 한 2-3번 더 고쳐가지고 아, 영화를 찍었어요. 예, 저번에 저희에게 시나리오를 사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죠. 지금 편집을 다 거치고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 하고 있어가지고 완성이 9월달 정도 다 됐어요. 근데 9월달부터 바빠져가지고 이제부터 만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출부 막내로 뛰었던 대학교 선배가 계신데 예. 요번에 마스터 연출부로 가셔서 음, 이제 프리해졌다고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되실지. 마스터 잘 될까요? 그게 살짝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래도 주변에 조력해 주실 만한 인맥들이 있는 게 다행인 것 같네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죠. 예. 영화 촬영을 한다 그러면 일단 혼자 하기가 어려운 법이니까 보통. 그렇죠. 영화는 다 같이 하는 작업이고 네. 또 저는 촬영을 할 때 내 영화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영화라고 예. 말을 하거든요. 다 같이. 저 혼자 찍을 수 없는 작업이고 다 같이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찍고 계신 영화 잘 되시기를 건투를 빌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영화를 하나 선정해 오신 건 아니고 주제를 선정해 오셨더라고요. 네. 화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 주제를 선정하신 건가요? 아, 요번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화 리뷰어? 예. 근데 리뷰를 하고 있는 거면 예.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색다르게 나가보자라고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여러 개의 영화를 선정을 해놓고 화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네. 변해적으로 치는 거죠, 옆으로. 예, 그런 방식으로 유튜브를 해볼까 고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라이벌이네요, 우리랑. 아니, 저희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영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예. 저희는 아직 공지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유튜브에도 저희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곧 유튜브 레드가 한국에 상륙하잖아요. 야. 그러면 백그라운드 사운드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고 팟캐스트 유튜브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테니까 예. 저희도 유튜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침 뜻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영상으로는 안 가겠지만 부분 편집해가지고 예. 풀 버전 올리고 부분 편집해서 올리시고. MP3 파일 자체를 그냥 올려도 되니까 뭐 별 크게 상관은 없이 그냥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추가되는 뭐 이 정도니까 그 점에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예, 강병규님도 유튜브 채널 준비하시는 거 잘 되시길 빌겠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화면비 이야기를 처음에 하실 건가요? 3번째 정도에 지금 기획을 해놓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화면비에 대해서. 예.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끼리 아니 왜 웃으세요? 영화 잘 아시잖아요. 많이만 보입니다. 왓챠 보니까 셋 중에 내가 제일 보긴 많이 봤더라고. 진짜 시간은 압도적이야. 별 영화 다 보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화면비를 갖고 오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했는데 예. 오늘 잘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예. 화면비만 보고서도 영화의 견적을 내실 수가 있다고 하시던데. 와. 영화관에 가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화면비는 대개 두 가지예요. 1.85대 1이랑 2.35대 1이죠. 그쵸. 네, 2.35대 1은 화면비가 넓어요, 좌우로. 예. 그에 비해서 1.85대 1은 좌우가 좀 좁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뭐고 연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방금 두 가지 화면비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지금 그 외에도 화면비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면비는 제가 따로 공부하는 노트에 적어놓은 것만 해도 한 10개 이상이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 편집을 하다 보면 화면비를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도 화면비를 하나 탄생시켜 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게 이제 화면비를 탄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디지털 시대니까. 네. 예. 최근 보니까 아이폰 가지고 영화 찍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폰의 화면비가 그대로 영화의 화면비가 되는 사례들도 있던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화면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존립하고 있던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아마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1.33대 1부터 시작을 하죠. 영화 화면비는. 음, 리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가 최초의 영화라고는 합니다만 저는 영상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여튼 필름 크기 그대로 상영한 것을 1.33대 1입니다. 무성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면비인데요. 예. 이것이 한 1932년도로 흘러가면 미국에서 아카데미 위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1.37대 1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1.37대 1을 아카데미 비율로 해가지고 예.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비율이다라고 걔네들이 명칭을 지어버리기 시작해요. 예. 이게 1.37대 1이 그래서 한 50년대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1.33대 1이랑 1.37대 1 그렇게 많이 변한 비율은 아니에요. 0.04죠. 그렇죠. 예. 잘 알아차리지도 못할 그렇죠. 차이죠. 미세한 차이인데 넘어가는 보폭이 커지기 시작해요. 왜 보폭이 커지기 시작하냐면 TV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50년대 TV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예. 그 TV의 등장으로써 영화의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내가 소파에 앉아서 집 음식들을 먹으면서 영화 똑같은 퀄리티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돈을 내고 영화관을 가느냐? 예. 라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OCM 보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죠, CGV 그렇죠, 가느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1.85대 1이라는 스탠다드 비율, 비슷하고. 그렇죠. 와이드 스크린 형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85대 1이랑 1.66대 1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말 그대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한다 해서 유러피안 와이드 스크린이 1.66대 1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사용한다 해서 아메리칸 와이드 스크린이 1.85대 1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화면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V에 대해서 예. 부가 설명할 게 예. 있는데 지금 혼용돼서 사용하거든요. 예. 어느 사이트에서는 1.85대 1을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1.78대 1을 그러니까 16대 9 말하는 거죠, 그게. 예, 그렇죠. 16대 9인데 이게 비율로 환산하면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논문을 제가 몇 개도 찾아봤는데 예.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많은 화면비가 그나마 1.78대 1. 이 정도가 TV 화면비다. 예. TV 화면비랑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예. 것 좀 부가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뭐 TV 얘기 잠깐 하자면은 TV의 화면비가 바뀌면서 영화 제작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TV가 4대3 비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TV로 케이블 상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 때는 4대3 비율로 잘려나갈 걸 고려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예. TV들이 16대 9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려나갈지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달라졌다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16대 9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중동 쪽에서 축구를 하는 예선전이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는 4대3 비율을 쓰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4대3 비율로 나갔던 예. 것도 전 기억이 아, 나거든요. 랩터박스가 생겼겠네요, 그러면. 원래는 위아래로 생겨야 하는데 좌우로 생기는 랩터박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안방에서 있죠. 홈시네마 체험했네요. 축구 가지고. 변화적으로 뭐 1.75대 1도 있는데 케빈에 대하여가 이런 비율이에요. 이런 영화들을 가끔씩 볼 수는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60년대 넘어가서 영화의 다양성, 가치를 더 폭넓게 하자라는 의견이 생겨가지고 더 증폭시킵니다. 2.35대 1이죠. 시네마스코프 그 화면 비율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부터는 주구장창 넓어져가지고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2.93대 예. 1까지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세대라 디지털적으로 맞춰버리면 돼요. 예. 화면 비율을 맨 마지막에 렌더링을 시킬 때 예. 영상을 뽑아낼 때 그렇게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 시대 때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화면 비율을 좌우로 넓힐 수 있었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예. 시작하죠. 필름 규격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만 많이 본 저로서는 단순 무식하게 생각했을 땐 카메라 3대 정도를 이용해서 찍은 다음에 붙이지 않았을까? 그 방법도 있습니다. 아, 예, 그 방법도 그 있어요? 방법도 있어요. 네. 필름 2대를 겹쳐서 찍어가지고 나중에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필름으로 영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화면 비율이 좌우로 넓어지는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또 변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필름을 잘라버리죠. 예. 1.37대 1로 찍었다 해도 위아래를 잘라버리면 2.35대 1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예. 화질은 나빠지겠지만 예. 요즘 세대에도 넓게 찍어버리고 위아래를 잘라버립니다. 예. 2.35대를 보면 검은 띠 해가지고 아래 위에 검은 박스들이 보이는데 예. 그걸 레터박스라고 하거든요. 예. 레터박스를 추후에 끼워버려가지고 영사를 해버린다라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필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꾸는 사례도 있었죠. 그렇죠. 예.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꾸면은 가로가 더 넓어지는. 그쵸. 요즘에 그 딩고뮤직처럼 네. 아이폰 페이지 해가지고 찍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 전체 화면 해버리면 우리가 아이폰 카톡 할 때처럼 네. 전체 화면이 돼버려요. 아. 그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눕히는 방식으로. 예.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필름의 규격을 어떻게든 변화를 줘가지고 네. 좀 더 넓은 가로폭을 확보해서 TV와는 다른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화면비를 구성해서 그에 맞는 영사 정보들을 관객들에게 알려주었다. 예, 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결국 TV랑 싸워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전한 거네. 그쵸? 처음에는 그랬고 두 네. 번째는 영화를 더 영화답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요즘에 하나 더 발전된 케이스가 있는데 아이맥스죠. 예. 아이맥스는 오히려 가로의 폭이 줄었어요. 예. 네. 인간이 볼 수 있는 최대 시야각을 꽉꽉 눌러가지고 예. 보여줄 수 있는 화면 비율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걸로 보시는지. 더 사실적인 추세. 제가 듣기로는 사울의 아들을 VR로 보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VR 쪽으로도 아마 변모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화면비가 다양하게 존립하게 되었는데 이런 화면비의 다양한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꼽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드러난 화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총 3개의 화면비를 사용을 했었죠. 예. 젊은 제르와 구스타프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 전에 사용했던 1.37대 1을 사용합니다. 예. 그 당시에 사용했던 화면비죠. 그리고 늙은 제르와 젊은 작가가 이야기할 때는 2.35대 1로 화면을 촬영합니다. 1.85대 1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 늙은 작가가 소격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화면에 대고 너는 누구야? 뭐는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격 효과라고 합니다. 예.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 네. 거기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소격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소격 효과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1.85대 1이 사용이 되죠. 예. 네. 그 화면 비율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그 시대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끔 만드는 웨스 앤더슨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예.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그렇죠. 예. 예. 저도 흥미로웠던 지점이 넓은 화면의 비율일 때는 현재 시대를 나타낼 때 현재 그 비율이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일단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과거 얘기를 할 때는 화면비를 과거에 맞춰서 비율을 줄여주고 예.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 우리들이 영화 보는 비율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건 되게 화면이 넓어지면은 멋있는 풍광이라든지 아니면 장관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을 담아주기 마련인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되게 반대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이 넓어지는데 넓은 호텔에서의 주인공의 허무함이랄지 그렇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거기에 남아있는 본인의 감정 그런 것들이 화면에 담아져 있는 것 같았고 작아진 화면에서 진행되는 과거의 얘기들은 오히려 꽉꽉 차서 동화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효율적이지 않았나. 카메라 구도도 굉장히 평면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책을 읽는 느낌도 나고 스키를 타는 그런 씬을 보면 거의 미니어처에 가깝게 촬영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면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시대가 달라짐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화면 비율.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중간에 화면 비율을 바꾼다. 네. 이게 뭐야? 라는 관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를 근데 2번이나요. 예. 그거를 또 평행 편집을 하면서 화면 비율을 계속 다르게 준단 말이죠. 네.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거를 영화에 그대로 녹여내서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진짜 웨스 앤더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다른 화면 비기의 장면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플래시백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옛날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네. 주니까. 예, 그 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화면 비율을 영화 중간에 깨는 영화를 최근에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자비에 놀라는 감독의 맘이었나요? 예, 예. 화면이 1대1 비율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다가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게.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주인공이 문을 여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화면비가 넓어지죠. 예, 그리고 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과 두 명의 엄마가 담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인공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때 상황 자체를 화면비를 넓혀주면서 보여주는 영화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마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미가 이 정신지체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특성상 그 어머니는 굉장히 욕망이 억압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유일하게 자신의 열망을 갈망하고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화면비가 한 번 열렸다가 한 번 다시 닫히죠. 네. 네, 그게 상당히 저도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는 눈은 와이드한 게 눈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1대1 비율로 가져갔다는 것 자체도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답답했는데 네. 이유가 있는 화면 비율은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까지 해서 화면비의 변천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화면비가 존재하는데 영화마다 이 화면비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추구하고 싶은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효과들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봉준호 감독님 보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살인의 추억은 1.85대 1. 예, 그렇죠. 그리고 괴물도 1.85대 1. 마더가 예. 오히려 2.35대 1입니다. 예, 그리고 설국열차가 1.85대 1이고요. 예. 뭔가 뒤바뀌어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설국열차는 열차 달리는 거니까 왠지 2.35대 1이 돼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마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역동적인 화면을 영화는 보여주는 아니잖아요, 사실. 영화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영화니까 예. 1.85대 1이 또 맞을 것 같고 예, 또 괴물 같은 영화는 스펙타클한 거를 보여줘야 하니까 예. 2.35대 1이 맞단 말이죠. 그렇죠. 괴물려서 꼬리도 존나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화면 비율을 채택을 했을까? 예. 괴물은 근데 괴수 영화로 위장한 가족 영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1.85대 1을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족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예. 또 마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고민됐던 거였어요. 2.35대 1을 왜 사용했을까? 전 알 것 같아요. 김혜자 씨가 춤을 춰야 되거든. 넓은 그렇죠. 풍경에서. 그렇죠. 예. 엔딩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오픈이랑 엔디 씬의 드넓은 공간에서 네. 예. 한없이 춤추는 김혜자 선생님의 춤사위가 벌어지는데 음. 앞에서 보여줬을 때는 미스테리한 느낌이 들어야 하고 네. 뒤에서 보여줬을 때는 애완적이고 좀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화면 비율이 더 괜찮을까? 2.35대 1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역동적인 영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더 넓은 화면비를 채택하고 좀 더 감정의 긴장감이나 농도를 짙게 할 때는 가로폭을 좁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이랑 동시간대 나왔던 블록버스터 영화가 디워죠. 예.
D1은 근데 재밌게도 2.35대 1입니다. 네. 괴물은 1.85대 1이고요. 예. 괴물은 한강에서 괴소가 나와서 사람들이 잡아먹고 예. D1은 LA에서 이무기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렇죠. 브라퀴. 예. 이름을 기억하세요? 네. 충격이 왜 커지나 보네요. 기억하냐면은 예. 디어를 제가 안 봤어요 일부러. 아. 이거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서 안 보겠다. 진짜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번에 얘를 드신다고 하셔서. 아 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보고 난 다음에 괴물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디어를 보자마자 괴물을 봤는데 예. 화면비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영화를 골라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몹쓸 짓을 아니요, 했네요. 몹쓸 짓은 아니고요. 근데 저도 디어를 보면서 내용은 마음에 안 들고 그랬지만 예. 확실히 화면에서 먹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화면 비율이 진짜 중요하긴 하네라고 하면서 보긴 했어요. 예, 아무튼 괴물과 디워의 그런 화면비를 통해서 양 영화의 특성이 그렇게 대비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어 같은 경우에는 괴수 영화가 아니라 가족 영화란 말이죠. 예. 가족 영화의 애환 음. 딸을 위해서 합쳐지는 가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 1.85대 1이 적합하죠. 아. 예. 근데 디어 같은 경우에는 1.35대 1은 괜찮은 사용법이었어요. 오히려 1.85대 1을 했으면 그것조차도 주구장창 얻어맞았겠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점은 활용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D1은 괴수를 보여주기 위한 영화였고 예. 괴물은 가족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였는데 왜 D1을 봤을 때보다 괴물을 봤을 때 그 괴물이 더 임팩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디워에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괴물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화면 전면에 나와서 활약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CG가 어설픈 부분도 많이 티가 나고 아 근데 그렇죠. 괴물도 어느 정도 등장은 합니다. 근데 거의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많고 예. 전면에 나오더라도 인물이 가운데 나오고 뒤에 포커싱을 날려버리고 괴물이 음산하게 덮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화면에서 잘리는 방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사람의 상상을 자극해서 더 무서운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해봅니다.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화면비가 오히려 가로폭이 좁기 때문에 괴물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괴물의 아우라가 더 살아난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렇죠. 역설적이네요. 원래 공포감이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면비를 넓히는 건데 오히려 화면비를 좁힌 것만 못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니까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봉준호 감독을 흔히 봉테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렇죠. 괴물의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괴물의 형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무엇과 닮았느냐면 골뱅이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에 보면 송강호가 골뱅이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섬뜩해 보이죠. 예. 그리고 그렇죠. 지금 한 번 더 보면서 엔딩 씬에 가까울 때 화면을 보면 시위 단체가 있고 그 시위 단체를 막기 위해 노란색 기구 같은 게 안개 같은 거를 뿌려요. 그쵸. 연기 같은 네. 걸. 근데 그 기구의 모습을 보면 골뱅이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의 비율은 분명히 다를지언정 그것을 보여주는 효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봉태일 감독의 어느 정도 의도된 바 화면 비율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디어보다 더 효과적으로 괴물을 무섭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다른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런 디테일을 찾아내셨다면 네. 그건 너무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봉준호 감독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 맞아요. 충분히 의도한 게 보여서. 예. 네. 의도한 게 충분히 보였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비로 생각나는 게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작품인데 1962년에 나온 고전 영화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2.2대 1의 화면비를 썼는데 오마 샤리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로렌스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길잡이와 함께 아랍의 사막을 건너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우물을 마주쳐서 거기 우물에서 쉬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추적추적 오는데 지평선에서 계속 낙타하고 사람이 점처럼 보이는데 이때 화면비가 좌우로 넓다 보니까 굉장히 광활한 화면에 딱 하나 점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혀 역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정적인 화면인데 그 효과가 굉장히 잘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좌우가 좁았으면은 그 오마 샤리프라는 인물의 등장이 그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비가 넓을 때 지평선 자체를 잡아주면서 그 사막의 광활함을 보여준 거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분노의 도로도 있죠. 매드맥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있고.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넓을 거기에다가 사막까지 보여준다면 예. 인물은 자연에 좀 치이는 듯한 예. 자연을 좀 헤쳐나간 듯한 그런 예.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쵸, 넓으니까 나약해 보이고 예. 자연에 쓸려나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로 그려질 텐데 만약 1.85대1로 찍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는 예. 인간이 헤쳐나가야겠다. 이걸 무조건 내가 헤쳐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건 1900년대고 예. 한참 이전에는 미술 작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회화. 네, 회화 분야에서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풍광 담는 작품들은 당연히 옆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고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가로폭이 극단적으로 좁죠. 그쵸. 그렇죠. 세로폭이 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비율은 영화가 TV를 이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예.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이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전되어 온 비율이기 시각적 때문에. 본능. 네, 그렇죠. 예. 가로로 길면 왜 시원한데 그거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아? 그건 뭐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그렇죠. 인간의 눈이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옆으로 넓어지면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들겠죠. 만약에 위아래로 있었더라면 직각으로 넓어졌겠죠. 네. 그리고 저는 화면비를 볼 때 또 하나 생각할 만한 점이라고 보는 게 좌우폭도 있지만 화면이라는 건 3차원을 2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심도. 화면의 심도라고 하죠. 폭.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화면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화면비가 넓어지면서 전경과 중경과 배경으로 확연하게 화면의 구성이 나뉘면서 좀 더 화면의 폭이 깊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대각선 구도가 되면 정말 화면이 앞쪽하고 뒤쪽의 거리 차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영화 감독들이 좌우폭이 길어지는 화면비를 보고서 처음에 화면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좌우폭을 넓게 잡는 것도 한 가지 효과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간을 중시하는 감독들이 예. 좌우폭을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인물의 내면을 중시하는 감독들은 1.85대를 쓰죠. 저도 요번에 영화 찍을 때 네. 로맨스 영화였잖아요. 네. 로맨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35대를 사용했어요. 네. 왜 사용했냐면 인물이 나눠지는 공간 자체가 명확해요. 맨 마지막에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 전에 예. 클라이맥스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듣는 사람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공간에 구분을 주면서 대비 효과를 주는 거죠. 한 사람은 한없이 찌질해 보이고 한 사람은 한없이 강인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좌우의 공간이 넓으면 활용할 폭도 넓어집니다. 예. 벌써 재밌을 것 같은데 개봉 언제예요? 개봉이요? 했으면 좋겠네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면비를 넓혔을 경우의 효과야 중심으로 얘기하게 된 것 같은데 네. 화면비를 일반적인 비율보다 더 좁혔을 때의 효과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은 4:3 비율을 잘 안 쓰긴 하지만 간간히 4:3 혹은 그에 근접한 비율을 쓰는 영화도 있잖아요. 작년에 이다라는 영화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1.37대 1이었을 텐데 예. 상당히 예. 매력이 있는 그렇죠. 주인공인 이다와 그녀의 이모 그 두 인물의 감정적인 고조와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그렸던 영화였죠. 예. 아마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경우도 화면비를 좁게 가져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네. 가장 최근에 저는 화면 비율을 좁혔을 때 효과적으로 나타냈던 영화는 아무래도 사울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 김홍집 게스트님 나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 그게 존 더 코만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유태인들이 학살이 되고 가스실에서 죽은 시체를 옮겨야 되는 존 더 코만도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체험에 가까운 화면의 비율을 주면서 예. 저는 그거 보면서 내내 정말 괴로웠는데 그 화면 비율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걸 VR로 보면 정말 끔찍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끔찍한 참상을로부터 눈을 돌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화면비를 압축함으로써 가둬버린 시야를 거네요. 예, 좁히고 대신 청각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음. 안 그래도 영화 보면은 지하실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밖으로 나갔을 때 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예. 화면 비율 때문도 있지만
답답한 연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난다든지 들판이었는데 또는 밤에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죽기 위해 줄을 서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영화는 아예 화면 비율을 넓힐 이유 자체가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4:3 비율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5대 1이랑 2.35대 1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르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1.85대 1은 어느 영화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아무래도 드라마가 많이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드라마나 로맨스나 혹은 정적인 공포물 뭐 이런 것도 많이 쓸 테고. 그렇죠. 공포물에도 많이 쓸 테고요. 2.35대 1 같은 경우에는 또 저폭이 넓어지니까 많은 정보들을 담아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SF나 판타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히어로물들에서 그런 영화에서 2.35대 1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등장인물들이 길고 긴 좌우폭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다이나믹한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화면비의 효과는 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물의 감정이나 긴장감 혹은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할 때는 화면비를 좁히고 대체적으로 역동적이고 스펙타클하고 시각적인 화면 정보를 더 전달하기 위해서는 넓히되 그때그때 영화의 목적이나 기획 의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렇죠. 정도로 암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청취자들도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